안녕하십니까. 약자와 함께하는 인생 성형가 정영기입니다. 한 상사가 있었습니다. 한 상사, 세 아들이 있었는데 그날은 술을 많이 마시고 집에 들어가서 자, 너 다 모여라 하니까 아내 그 세 아들, 아이고 또 시작이구나. 그는 술 마시면 술 주정이 심했는데 특히 집에 들어가서 뭐 기물을 부순다든가 또 어릴 때는 아내를 때리기도 하고 그러면 세 아들들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군대식으로 다 나와서 뭐 엎드려 뻗쳐 차려 열중 쉬어 이렇게 자녀들을 키웠습니다. 그런데 나이 50대 이제 큰아들은 고등학생이 됐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그날 준비를 딱 해뒀는지 큰아들이 야구 방망이를 들고 나왔습니다. 아버지, 자, 힘들 텐데 뭘 부숴드릴까요? 뭘 부술까요? 말만 하세요. 그러니까 한 상사가 야들 봐라. 무슨 얘기야 이게? 그런데 그 키 큰 큰아들, 자기보다 훌쩍 커가지고 올려봐야 하는 큰아들, 그리고 두 아들, 아내, 옛날하고 방 분위기가 다른 거예요. 거실 분위기가. 그래서 이렇게 돌아보니까 전부 자기 편이 아니었어요. 아내도 세 아들도, 큰아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무슨 물건을 부순다고 했는데 그 부술 물건이 사물이 아니라 사실은 아빠에게 덤비는 거였어요. 하극상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상사가 딱 알아차리고 사면초가가 됐구나. 이제 내 말이 통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동안 해온 이런 것 때문에, 그리고 부대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일, 연대장이 새로 와가지고 가정에서는 져라, 가정에서는 지고 전장에서 이기야 진짜 군인이다. 아들 이기는, 자식 이기는, 자, 부사관, 장교들 있으면 나와봐. 농담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아무도 손들으라고 하니까 손들지 않는 걸 보면서, 물론 농담으로 그렇게 알아듣겠지만, 그러니까 아내나 자식한테는 져줘라 하는 이야기도 생각을 하고 이런저런 이야기가 생각나는데, 거기서 그래, 금방 전세가 불리하다는 걸 깨닫고 그래 하면서 내가 졌다, 미안하다, 이렇게 이제 나왔어요. 자, 어릴 때는 아빠 엄마 누가 좋은가 많이 물어보죠. 그리고 한 애들이 한 20살 먹기까지는, 성인이 될 때까지는 이게 통하죠. 그런데 요즘은 사실은 고등학교만 들어가도 15살만 넘어도 중학교 때 사춘기 때만 맞아도 자칫하면 자녀들한테 큰 코 다치는 수가 있습니다. 말로는 어떻게 이깁니까? 중학교 이상을. 특히 이제 딸에 대해서는 그래도 딸바보가 많으니까 아빠들이 딸과는 소통하고 딸이 하는 말은 무엇이든지 들어주는 측면이 있지만, 아이들은 한 상사만 해도 그랬습니다. 아이 셋, 하나는 장군을 키워, 하나는 의사로, 하나는 판검사로, 얼마나 꿈에 부풀었습니까? 그런데 그걸 군대식으로 그렇게 하면 대리라고 생각했는데 그 꿈이 하나하나 무너지는데, 문제는 자기에게 있었습니다. 왜? 자기도 후배들이 이제 상사를 넘어 원사가 되는 일을 봤는데, 주임 원사가 자기보다 한참 후배, 3년이나 후배인데 그한테 뭔가 좀 안 좋은 소리를 들으면, 뭔가 좀 코를 먹으면 그때는 또 집에 와가지고 화풀이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장교는 층층이 있어요. 또 부사관 중에서 상사면 꽤 높기는 하지만 원사들 있고, 또 주임 원사가 자기보다 나이 많은 사람이 있었을 때는 괜찮은데, 이제 새로운 이 주임 원사는 또 3년이나 후배 기수인데도 군기를 잡으려고 하고, 그러면 자기는 이제 몇 번 승진해서 어긋난 게 자기 탓인데도 이거 어디서 화풀이 할 데는 없고, 동료들이나 후배들하고 술 마시고 집에 가면 이제 그런 화풀이를 했던 거죠. 어릴 때 아빠 엄마 놓고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그러면 어떻습니까? 아이들이. 실제로는 아이들이 대부분 다 엄마가 좋다고 하죠, 속으로는. 그런데 겉으로는 표현을 않죠. 왜? 표현하면 불이익을 당하니까.
그런데 인생을 놓고 볼 때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하면은 누가 좋다고 합니까? 엄마가 좋다고 합니다. 자살하는 사람들의 한 10% 내지 20%가 유언을 남긴다고 하죠. 그 유언도 무슨 뭐 다 격식 있는 거 아닙니까? 종이 한 장 쭉 찢어서, 노트 한 장 쭉 찢어서 거기다 쓰는 건데, 되게 최고 많이 언급하는 사람이 엄마입니다. 엄마? 아니죠. 엄마에 대한 미안함, 엄마에게 그동안 고마웠다는 거, 이렇게 가는 이런 서글픔, 이런 것 저런 것을 엄마한테 왜 그래요? 인생을 놓고 볼 때 죽는 그 시점에서도 가만히 생각하니까 엄마한테는 미안한 거예요. 엄마는 고마웠던 거예요. 엄마가 아니었으면 자기가 와서 이렇게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지도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떠오르는 사람이 엄마인 거예요. 왜? 엄마가 그만큼 탯줄을 많이 이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아빠가 되려면 오늘 이야기하는 것은 소통의 탯줄을 많이 연결하라. 탯줄을 끊는 것이 교육인데, 탯줄을 끊는 것, 그것이 자녀 교육의 목표, 자립인데, 사실은 아빠가 낳을 때 탯줄을 끊어야 좋다고 하죠. 아빠가 엄마와 아이의 탯줄을 끊는 순간 그 탯줄을 아빠하고 연결해야 돼요. 왜냐? 엄마는 탯줄로 많이 연결돼 있었거든요. 생물학적 탯줄. 일심동체가 됐었잖아요. 태교에 와서부터. 석 달만 돼도 태교로 이 탯줄로 연결된 아이가 아빠의 이 카랑카랑한 소리, 나쁜 소리, 그런 거를 심신으로 체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뱃속에서, 자궁에서 되도록이면 안전한 곳으로, 되도록이면 그 소리가 들리는 먼 쪽으로 옮겨간다고 합니다. 이럴 정도로 어릴 때부터 자기 보존 능력이 있는 거예요. 싫은 소리는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는 어떻게 연결되어 있어요? 탯줄로 생물학적으로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심신으로 말하는 그 소리를 살로 듣고, 그 양수로 듣고, 뼈로 듣고, 골수의 엄마의 이 소리, 심신 박동, 심장 박동, 호흡, 이게 다 체감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견고하게 연결되어 있습니까? 부부싸움만 해도 아빠가 엄마한테 싫은 소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애정과 증오, 이런 것이 다 쌓여 있는데 탯줄로 연결된 엄마에 대해서는 호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감각적인 거 마찬가지죠. 촉각, 후각, 미각, 시각. 아이를 때면 젖 먹이는 것만 보세요. 젖 먹이면 촉각이잖아요. 촉각이 최고의 성적, 그래서 그 교감도 촉각으로 나누는 거잖아요. 가장 예민한 부분을. 그런데 그 가장 예민한 부분, 입과 젖으로서 수유를 하는 거잖아요. 그때 미각, 엄마의 젖 맛이잖아요. 후각, 엄마의 냄새잖아요. 소리 듣고 또 눈 맞추고, 이 오감이 엄마는 감각적으로 자궁에 있을 때부터 이루어졌고, 아이 어릴 때 적어도 한 3살까지는 견고하게. 그런데 어릴 때 배우는 외국어일수록 수업료가 적게 들고 오래 간다고 하죠. 마찬가지로 그 베이직 트러스트 그러죠. 기본적 신뢰는 어릴 때 쌓을수록 자원은 적게 들고 견고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10달 동안 뱃속에서 쌓았지, 감각적인 걸 또 나와서 육아하면서 엄마하고 쌓았지. 그러니까 견고한 거예요. 이를테면 출산 하나만 놓고 봐도, 초산을 자연분만 하면은 이 온몸으로 그 자궁에서 그 자궁에서 이렇게 생식기 자궁에서 연결되는 출산, 그 과정 자체가 최고의 그 뭐랄까요, 촉각이라고 합니다. 그루밍 그러죠. 쓰다듬기. 최고의 쓰다듬기. 그리고 최초의 쓰다듬기. 그리고 최후의 쓰다듬기. 그러니까 일생일대에, 그래서 자연분만이 제왕절개보다 좋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거를 누가 하고 와요? 엄마하고 그런 거잖아요. 최고의 온몸으로 그 몇 시간 동안에 그 뭐랄까요, 애착관계를 맺는 거예요. 잉태에서 출산까지 이런 과정을 엄마와 쌓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시청각도 나와서도 마찬가지죠. 시청각도 유선 탯줄과 무선 탯줄이 누가 잘 연결됩니까? 엄마하고 잘 연결돼요. 엄마하고 탯줄은 끊었어도 이 유선,
무선 탯줄은 얼마나 연결이 잘 됩니까? 주파수가 맞는 거예요. 서로 음조가 맞는 거예요. 그 화제가 맞는 거예요. 그런데 아빠는 그런 것 저런 걸 하지도 않았으면, 생물학적 감각적인 탯줄을 연결도 안 했으면서 정서적인 탯줄도 엄마보다 훨씬, 감정 소통이 엄마보다 훨씬 미숙해요. 왜? 엄마는 아이가 자기에게 생명을 다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가 뭔 말을 하는가를 알아들으려고요. 엄마는 아이에게 맞추려고 하고 아이는 엄마에게 맞추려고 해요. 그래 살아남으니까. 한 3년간은 엄마에게 의존하지 않으면 자기 생명을 부지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잘 알아요. 눈치가 백단인 거예요. 근데 아빠는 어떻게 생각해요? 오히려 아이도 어릴 때는 아무것도 모른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게 아니라 말을 못하니까 비언어적 소통 수단이 최극도로 발달하는 거예요. 울음과 웃음으로. 그리고 눈치가 백단이기 때문에 말 안 해도 아빠 표정만 봐도, 아빠 말소리만 들어도, 아빠의 눈빛만 봐도 금방 아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예민한 시간에 그 3년 동안을 아빠는 오히려 아이들은 아무것도 모른다. 그러니까 막 엄마 함부로 대하고, 말도 함부로 하고, 행동도 함부로 하고, 오히려 어떤 사람은 막 이 야동 같은 걸 그냥 아이는 모르니까 그런 거 봐도 된다는 그런 사람도 있을 정도잖아요. 무식의 소치죠. 그때 가장 잘하는 거죠. 그런데 그때는 자기가 잠재의식의 기억은 하지만 어떠한 그 감정의 상황, 그걸 기억은 하지만 그때만 나는 말이라든가 뭐라든가 이걸 기억하지는 못하죠. 우리가 그런 거예요. 저도 아버지하고 이를테면 좋았던 시절이 물놀이 가서 뭐 했다. 그럼 그때 무슨 얘기를 했는가? 그건 기억 못해요. 그러나 그때 있었던 감정 기억을 하는 거예요. 제 아들하고 이렇게 면회를 했다. 그럼 면회장에서 모였을 때 우리 식구가 다 모였거든요. 4명이. 그때 무슨 얘기를 했는가? 그때 언제였지? 그때 뭘 먹었지? 그런 건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때 교감한 정서, 감정은 아는 거예요. 아이가 기억하는 건 바로 그거예요. 감정 기억, 정서 기억. 그런데 여기에서 아빠가 엄마보다 밀리는 거예요. 이렇게 생물학적, 감각적, 정서적, 기타 여러 가지 탯줄 측면에서 아빠는 엄마한테 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언할 때, 자살하면서 유언할 때든 그냥 자연사 할 때 유언할 때든 엄마에 대한 기억이 인생에 뚜렷한 거예요. 그 엄마 영향이 크니까. 그럼 아빠는 뭐야? 의도적으로 거기에 힘을 쓰였다니까. 그러니까 여러 탯줄을 연결해서 엄마하고 탯줄이 잘리는 순간 이 생물학적인 이런 걸 못했으니까. 태교도 그래서 중요한 거잖아요. 그거 잘 알고 그거 했다면 좋죠. 태교할 때요, 엄마에게 이렇게 하고 그 아이에게 들려주기, 그 다음 아이가 어릴 때 책 읽어주기. 왜냐면 엄마의 목소리도 중요하지만 아빠의 목소리도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엄마의 카랑카랑한 목소리보다 중저음이 이게 아이가 편안해지는데, 잠을 자고 할 때 자장가 목소리 소리는 좋대요. 그러니까 아빠가 책 읽어주고 그랬는데, 저부터도 그런 거 해본 적 드물지만 아빠가 책 읽어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를테면 엄마가 피곤하니까 육아 때문에 아빠가 거기서 읽어주면 그 목소리가 편안해서 중저음으로 쫙 깔리니까 자장가 목소리로 이 책 읽어주는 소리가 좋고, 그걸 기억은 못하지만 그게 쌓여서 이제 어휘력이 되는 것이고 정서력이 되는 것이고 감각이 되고 그러는 건데, 그것저것 우리는 총체적인 측면을 생각 안 하잖아요. 아이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한상사처럼 아이들이 고등학생이나 되고 새아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증오를 쌓아왔는데도 그게 안 되는 줄 알고, 그러니까 하극상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근데 자식 이기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더군다나 새아들이 합력하고 아내까지 합치면 대통령이 아니라 할아버지라도 못 이기죠. 이렇게 아빠가 어찌 보면 무지해서 이 많은 탯줄을 연결하려고 노력해도 아이와 소통할까 말까 그러는데, 불통을 넘어 먹통이 돼가지고 아이들을 그냥 억압하고 누르려고 하니까 그것도 한계가 있는 거지. 더군다나 이제 자기는 늙어서 심신이 쇠퇴하고 아이들은 이제 왕성해지는데, 그 물리력은 이를테면 중학교 넘어가면 물리력으로는 팔씨름 한번 해보세요. 씨름 한번 해보세요. 고등학교 들어간 친구를 이기는 부모들 아마 드물 겁니다. 근데 그 무력으로 끝까지 자기 그 옛날
60대 돼가지고도 70대 돼가지고도 그 20대의 최상의 상태만 생각하고 안 되죠. 탯줄 자르는 거의 교육 맞습니다. 그러나 강한 자녀를 강하게 키운다. 호랑이는 호랑이식으로 키워야 된다. 그래가지고 군대식으로 육아를 한다? 군인인데? 그리고 자기가 또 스트레스 받은 그 군대 내에서의 스트레스 받은 것을 소통보다 상명하복으로 군대식으로 푼다? 갈등만 되죠. 강과 강이 부딪히면 소리만 나고 깨지는 거죠. 둘 중에 하나는. 안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문제가 많으니까 그러다 어쩌다 여행 가자 해가지고 차 타면 거기서 얼마나 잔소리가 또 심해요. 이제 공간 벗어날 수도 없고 그 좁은 찻소 안 가죠. 그러니까 간다 하더라도 뭐 카니발 같은 거 이렇게 뒤에 누르라고 아예 잠자 버리죠. 그리고 귀에다 딱 뭐 꽂아버리고 안 들어버리죠. 스마트폰 보는 거잖아요. 같은 방에 있어도 다른 세계에 사는 거예요. 왜? 탯줄이 연결이 안 돼 있으니까. 다른 사람하고 접선하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하고 접선하면 그 타인은 나하고 같은 방에 있는 거고 아빠하고는 같은 방에 있지만 타인이 되는 거예요. 접선이 안 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캠핑이다 무슨 여행이다 무슨 이벤트다 다 좋죠. 그러나 평소에 탯줄을 연결하고 오히려 담담하게 살고 여러 탯줄을 연결해서 계속 어찌 보면 자녀의 언행에 자기가 반응하는 그리고 자녀를 그런 그 동반자랄까요? 아빠와 소통하는 이 수평적 관계, 친구 관계처럼 생각해야 되지. 그 한상사 어떻게 됐어요? 그때 자녀한테 굴복하고 그러면 이제 자녀의 부하가 됐습니까? 그러지 않죠. 자녀들이 그렇게 싸가지 없습니까? 그러지 않죠. 자녀들도 다 속이 있는 거잖아요. 참다 한계가 이렇게 있어서 한계에 닿아서 그리고 이 강대 강으로 해서 저렇게 강으로 나올 때는 내가 더 강해야 되자는 그런 그 옛날 사람이 보면 뭐 난리 나는 거죠. 그렇기는 하지만 그런 방식을 이를테면 이제 늦게라도 수용하면 늦게라도 그 자녀의 말을 가족의 말을 알아들으면 이제 자기가 변하죠. 방식을 바꾸죠.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다양한 채널을 개설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어느 때로는 행동을 바꿔서 자녀와 이제 그 쌓인 20년의 원한 이런 것도 잘하면 또 풀어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몇 년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면 이제 또 이해를 하죠. 아니 몇 년이 아니라 확 바뀌면 좋아하죠. 왜냐면 이제는 옛날의 그 과거가 현재에 의해서 미래에 의해서 미화되는 수가 있으니까 옛날에는 우리 아버지가 안 그랬는데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혁신하는 아빠들이 드물다는 거예요. 죽어도 미안하다 소리 안 하고 죽어도 앉으려고 해서 그래서 고독 사는 사람이 그렇게 많고 그렇게 쪽방에는 아빠들이 늙은 아빠들이 주류를 이루는 거예요. 고독 사는 사람의 주류와 쪽방에 사는 사람의 주류 태반이 남자인 이유는 아내나 자식하고 갈등을 하는데 그 갈등을 자기가 이를테면 내려놓지 않아가지고 기득권을 스스로 내려놓은 사람은 거의 없어요. 왕이든 가장이든 자기 권한을 스스로 내려놓은 사람은 없다니까요. 그런 차원에서 한상사는 대단한 거죠. 물론 안 내려놔가지고 부딪혔으면 아마 난리가 났을 겁니다. 집안이 풍비박산되고 자기도 이제 부대 주변에 그런 소문 나고 저런 소문 나면 뭐 창피한 거죠. 이 부대에서는 승진한데 집에서는 뭐 애들한테 큰 기대를 가졌지만 자식 농사 그렇게 돼. 그럼 아내는 뭐 어쩔 수 없이 살기는 참고 살고 이제 연금 벌어오면서 어떻게 살았는데 말 그대로 연금 이혼하는 거죠. 황혼 이혼하는 거죠. 연금 딱 나오는 날 나눠 반반. 그리고 자식이 이제 컸으니까 양육비는 어떻게 줘. 혼사비는 어떻게 줘. 그렇게 뭐 어찌 보면 그런 쪽에서는 군인들 교육공무원들 취약합니다. 왜? 사회생활 잘 모르니까. 그런 차원에서 늦게나마 변한 거 20년 만에 변했지만
자식들에게 원죄를 많이 지어놨지만 그 업보를 자기 스스로 반성하니 한상사 대단한 거죠. 아내와 화해하고. 그리고 부대에서도 이제 그런 자세로 후배들에 대해서도 좀 이 유화적 태도를 보이고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이제 원사로도 승진하고 역시 해피엔딩이 되었는데, 이게 가화, 집에서 화목하니까 만사성 많은 일들이 만사가 이루어진다는 이야기는 이 집 안팎에서 다 통하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아빠들이 변하는 측면이 정말 문제 있는 아빠들이 문제 있는 엄마보다 많습니다. 요즘이야 이제 물론 엄마들도 참 문제 있는 엄마들 옛날보다는 꽤 많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남녀로 나눠놓고 보면은 좋은 아빠보다 좋은 엄마가 많은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아빠들 원통하겠지만 내가 말을 해야 되느냐, 그리고 내가 나를 희생해서 이렇게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 방식이 이제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소통의 방식이, 소통의 탯줄을 엄마는 자르는 순간 아빠는 연결하려고, 그만큼 엄마는 아이들 한 10년만 키워놓으면 자기가 그 견고하게 쌓아놓은 이 어릴 때 쌓아놓은 이거를 아빠가 파고 들어간다는 게, 그래서 결국은 진짜 죽으면서 자식들이 야, 오히려 아빠보다 엄마가 못했다, 엄마보다 아빠가 나았다 하는 소리를 들으면 성공한 아빠입니다. 근데 그런 아빠들 드뭅니다. 그 뭐 통계로 다 나와 있는 겁니다. 어릴 때는 눈치가 빨라서 그 얘기를 안 하는 거고, 나이 들어서도 이야기를 안 하는 거지만, 그런데 지금 보세요. 뭐 그 홍준표니 이재명이 이 사람들도 보잖아요. 아빠 좋게 안 보고 엄마를 더 좋게 보잖아요. 왜? 자기 삶에 그만큼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얘기고, 자기 삶을 그만큼 옹호해주고 인생 자체를 긍정해줬다는 이야기잖아요. 다 자기한테 잘하면 좋다고 합니다. 조폭마저 깡패마저 자기 자녀한테 잘하면 자기 자녀들은 아빠를 좋아합니다. 밖에서는 찔찔거려도. 그러나 안팎에서 다 좋은 게 더욱 좋은 것이죠. 예, 오늘은 아빠들이여, 좋은 아빠 되려면 소통의 탯줄을 많이 연결하라. 특히 아빠와 아들 관계는, 그런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